AI 이 시대의 4차 혁명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시조에 담아보자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조튜브 독자 여러분. 저는 시조어 평론을 쓰는 이송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조튜브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시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교양들도 많이 들었고요. 작법에 대한 얘기들도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등단을 했고요. 그때 제 나이가 한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시조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조차 정립이 안 돼 있을 때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첫 시집을 내면서 저의 그 시조 공부는 다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지금도 이 초심처럼 시조를 공부하고 또 그리고 연구하고 읽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시조 창작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시조를 썼다라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조를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다양한 고민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시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백해보는 차원이고, 또 여러분 제가 고백해보는 것들이 또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고민이어서 저와 또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한 5권 정도의 시조집을 냈는데요. 늘 고민이 됐던 것들이 제가 첫 시집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회 현실을 담으면서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담론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서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조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접했어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제가 시조 공부를 하면서 시조의 매력을 느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늘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음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어려운 장치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담론을 이 음보 안에 담아내기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뭔가 교과서적이거나 딱딱하거나 아니면 직설적인 화법으로 전달되기가 쉬운데 그것을 서정성 있게 담아내는 작업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시조 작법, 시조 창작에 대한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오고 또 적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도 저의 창작 고민과 그리고 저의 창작 고민으로 하여금 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새로운 창작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인간의 본성은 이 서정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의 본질은 서정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나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정서나 마음, 감정들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사회 속에서 표현되고, 그런데 또 사회적인 서정은 개인의 서정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시조 쓰기는 날로 어려워지더군요. 그래서 저의 작품들이 주제가 좀 명료한 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저의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주제의 명징성이 더 드러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만 강하게 드러나면 또 그 또한 시적인 형상화가 안 됐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에 대한 얘기들이 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어요. 한 20년쯤 됐나? 근데 문학을 가르치면서 또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은 이 현실적인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런저런 그 격변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격변기를 겪을 때마다 문학의 그 어떤 특징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또 저의 시조 쓰기와 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의 고민과 이렇게 접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뭔가 시대적인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조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 아, 이것은 자유시나 또는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시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특히 아쉬웠던 거는 1960년대, 80년대까지 오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작품들은 굉장히 민중적인 서정시를 많이 담아왔어요. 이 서정성을 구현하면서 민중담론을 그 현실 참여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조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도 저에게 그래요. 시조는 그런 작품들이 없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시조 쓰는 사람으로서 상대적으로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물론 양적으로 적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좀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작품이라면 오정문 시인이 썼던 반달곰에게 같은 작품들은 이 생태시적 경향들을 빨리 보여준 작품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이재창 시인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재현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있었으나 어떤 한 시대의 주류를 형성할 만큼의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한 것들이 꼭 민중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빈민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도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담론들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늘 약간 결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조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식이 저에게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담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였어요. 무엇을은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였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시인들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남달리 이제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방식들은 저마다 작가들마다 다르지만 그거를 데려오는 것은 그 작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은 이 나의 개인을 떠나서 이 우리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언어로 소통을 해서 독자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이 사명감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작가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조 쓰는 사람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재감 그리고 굉장히 결핍된 부분에 대한 뭔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언어 사용은 어떤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스카이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지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AI잖아요. AI가 웬만한 우리의 감정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AI 이 시대의 4차 혁명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위기 시대가 되면서 환경 문제도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 무슨 제가 엄청난 사명감을 가진 엄청난 시민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시조에 담아보자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담다 보니 한 가지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고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그동안 정말 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언어들의 사용이었어요. 시조는 정말 규격에 어찌 보면 하나 일정한 틀에 그 틀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 틀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형시이기도 한데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존재를 지켜주면서 그 안에 제가 그 말들을 담아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현실 담론에서 끌어내는 언어들이 다소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개인의 어떤 서정성으로 이 사회를 전체를 품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아낸 작품들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제 나름의 과정,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 현실시를 써가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조 쓰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시조의 정형성, 정형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물론 긴장과 압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한 장이 뭐 한 수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사형으로 끝맺을 수도 있고, 뭐 요런 등등. 그래서 나름의 어떤 실험을 좀 하시고 시도를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좀 맞춰서, 정형성에 맞춰서 언어를 조금 절제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많이 재밌어 하는 작품이긴 한데요. 현대인의 화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아메리카노 나오셨어요. 뭐 와플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많이 보시죠. 이 아이는 얼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저 전에 잔돈은 얼마세요? 나보다 다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후배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그 교과서처럼 활용하기도 하는 시라고 해서 그 시를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화법, 이송희. 커피 한 잔 주문한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어요. 나보다 지체 높으신 커피를 마신다. 와플도 나오셨습니다. 공손한 목소리다. 커피숍의 원목 의자는 나이테가 잘한다. 덜 마신 커피를 놓고 품위 있게 일어서면 드디어 난 화가가 된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고객님으로 제가 좀 언어 유희를 부려본 것이고요. 화가 고갱을 좀 데려왔고요. 좀 저는 시조가 그래도 재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게 풍자면 풍자 시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현실적인 것들을 좀 나름의 좀 유머를 좀 섞고, 여러분도 누구나 경험했을 이런 경험들을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토끼의 간이라고 하는 작품도 토끼전의 시리즈를 좀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간 파는 얘기들을 좀 담았어요. 제가 이 시를 쓰려다가 사실 사설 시조라 재밌게 읽히기는 해요. 근데 이 시조를 쓰다가 정말 그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간파는 광고 보고 정말 찾아간 엄청 무시무시한 광고를 보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끼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설로 풀면 리듬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기 젖은 간, 수군가를 부르는 간, 이런 식으로 간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쓸쓸한 현대인의 남자들, 그 사내들을 그릴 수 있죠. 가장들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또 고민했던 것들을 또 우리 또 스카이를 또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하버드 양념치킨이라고 해서 치킨 주문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양념치킨이니까 높은 꿈을 가지신 분들 얼마든지 제작하고 주문해드린다, 이런 광고성처럼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젊은 층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AI 쇼핑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가 슬픔을 예약해요, 다음 주로. 근데 이제 쇼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고 업데이트하고 리뉴얼하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담는데, 슬픔을 예약해요. 그래서 시련의 주인공을 따라서 한강변으로 갈 건데 마지막 종장에 좀 뭔가 반전이나 희망을 주고 싶은 그 저의 욕망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희망적인 부분으로 장바구니에 좀 이렇게 담아놓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조를 접하고 싶은데 난해하고 옛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 작품이 좀 쉽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풍자의 방식이 꼭 예전의 방식처럼 막 이렇게 넋두리를 많이 풀거나 또는 예스러운 언어를 가져와서 일부러 꼭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일부러 하는, 억지로 하는 이런 언어 나열보다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있는 이야기 속에서 저처럼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이 경험들이 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시를 창작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